커피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뭐 네.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다고 그러던데. 아, 네. 어. 제가 작년쯤 좀 운 좋게 인천에 집을 샀어요. 결혼하면서. 축하해. 근데 뭐가 고민이야? 많이 올랐는데. 보니까 인천이 공급이 전국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대표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아파트를 샀잖아. 네네. 이 아파트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돼? 내 거의 재산이 100이야. 대부분입니다. 그치, 거의 대부분이지. 99.9% 정도. 그럼 한 달에 한 이자는 얼마나 지금? 한 달에 160만 원, 170만 원 정도. 상당히 작지 않네. 네. 대출 이자가 계속 이제 올라갈 거는 알고 있지. 또 미국에서도 올해 뭐 6, 7번 올린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비슷한 수준으로는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거는 확실한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이 아니라 네. 확실하게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의사결정을 데이터를 등대 삼아서 요섭이랑 나랑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부평구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천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판단을 먼저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시세 데이터라고 해서 인천에 이제 모든 아파트의 가격이 다 들어간 평형대와 세대수를 감안한 그런 평균 가격이라고 보면 되고, 자, 이제 보는 것처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이 최근에 멈췄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한 통계 표본이 있는 한국 부동산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를 보면 얘를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지금 0.01%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 거의 이제 그냥 보합 정도? 근데 전세가도 지금 보면은 전세가도 거의 보합 정도. 근데 KB 부동산은 누가 입력을 하냐면 공인 중개사분들이 가격을 입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호가 위주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호가 데이터, 즉 공인 중개사분들이 입력하는 호가 위주로 보니까 아직은 하락은 아니야. 근데 실제 거래가 되는 가격 데이터,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라 보니까 이미 하락이 시작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모든 자산은 내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이잖아.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도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뭐 인천 아파트가 비싼지 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수단 자체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서 데이터를 내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거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저평가 인덱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얼마나 거품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얘가 보니까 지금 몇 프로가 고평가지? 마이너스 20%가 지금 고평가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매매가가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요게 이제 소득 대비한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거든. 근데 이제 보면 상승폭을 보면 2008년부터 사실 2019년까지도 인천의 아파트는 거의 뭐 그닥 큰 변동이 없었어. 근데 이제 보면 최근에 한 1,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그러면서 소득 대비해서 지금 직전 고점인 2008년, 9년과 거의 유사해졌어.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한 13년 만에 가장 비싼 시기야 지금 인천이. 그리고 얘가 이제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얘를 보면 2008년 9년이 제일 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었지 인천 아파트가. 이때가 마이너스 28%였거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24%야.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물가 대비 조금 덜 고평가됐지만 상당히 지금 한 플러스가 된 지 한 10년 넘었잖아. 한 10년 만에 다시 이제 물가 대비해서 고평가된 이런 국면에 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나 전세나 소득 대비해서는 지금 한 11년, 길게는 13년 만에 가장 지금 인천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요섭이도 보면은 대출을 껴서 집을 샀잖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내가 뭐 예를 들면 인천의 아파트가 5억인데 내가 대출을 한 3억 껴서 사고, 내가 이 3억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로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낸다. 근데 이게 내가 내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납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다 체크를 하고 사잖아. 근데 요섭이가 결정을 했던 한 2019년 이럴 때는 얘가 녹색불이었지. 즉 대출 껴서 인천 아파트를 사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던 거야. 지금은 빨간불이 들어왔지. 근데
얘가 지금 2021년 3분기 데이터거든. 금리가 3분기부터 작년 8월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의 2022년 3월 달에 이 주택 구매력 지수는 얘보다 더 밑에 있겠지. 왜냐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작년 3분기보다 더 훨씬 비싸니까.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주택 구매력 지수는 훨씬 더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직전 고점만큼 지금 아마 상황이 안 좋을 거야. 자, 거기다가 지금 요게 이제 요 파란색 선이 인천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매도세. 근데 매도세가 지금 어떻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 즉 인천에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거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선이 매수세야. 네. 근데 매수세가 거의 지금 바닥에 있지. 그래서 인천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지금 별로 없다.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요 전세 수급이야. 전세 수급이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지면 네.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자,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지?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네. 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실제 수요 대비해서 인천에 공급이 많든 뭐가 됐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투자 수요가 들어간 매매가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보는 것처럼 전세 수급이 어때? 계속 떨어지고 있지 지금. 인천의 전세 수급은 이런데 앞으로의 인천의 전세 수급이 중요해.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 바로 인천의 입주 물량 데이터야. 자, 그런데 2021년까지 인천의 입주 물량이 어땠어? 별로 없었지. 지난 20년 중에서 올해와 내년이 가장 많지. 자, 2년 연속 이렇게 인천의 아파트에 입주 폭탄이 있었을 때가 없었어. 안 그래도 지금 인천의 전세 수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인천에 지금 하락세가 못해도 2024, 25년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 위주로 이미 인천의 아파트는 하락세가 시작이 됐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퍼즐들을 결합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좀 볼 때보다는 좀 지금은 인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부정적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유섭이라면 어차피 1주택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 네. 일단 지금 정도에서는 리스크 해지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인천에 새 아파트가 많으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싼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네. 그래서 차익을 실현을 좀 하고 네. 이 돈으로 전세 가격이 조금 벌어지는데, 네. 왜냐면 몇 년을 하락할지를 모르니까. 네. 근데 충분히 입주물량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아파트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까지. 전세권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생기는 거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거지. 인간은 배를 짤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아파트는 배를 짤 수가 없잖아.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 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래. 다음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또 이야기 해보자. 예.